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선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검찰이 뽑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후보라고 나선 사람들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참 엄청난 불신과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선에 나섰기 때문에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이 사람의 실체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앞에서 이재명을 수사하라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장동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우리에게 했어요. 본인이 대장동을 설계했다. 그 대장동이 어떤 겁니까? 당군일의 세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2030 세대에게 좌절을 안기고 무주택자에게 실망을 준 엄청난 부동산 적폐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구속시켜라.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죠? 네.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는 전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에게,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에게 각성하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각성하라. 우리가 이러려고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같은 그런 자기 말로서 그 엄청난 사건을 설계했다라고 자백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국민의 명령을 김호수 검찰총장이 외면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제 김호수를 고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은 천문학적인 엄청난 돈을 공익을 가장해서 민간 기업에게 혜택을 준 사건이에요. 이러한 사건은 웬만한 검사들은 전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이 수조원의 그런 투자 금액이 있는데 유동규 혼자서 했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이 설계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유능한 검사, 이러한 검사 또 검찰총장이 지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민주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을 우리 함께 다시 듭시다. 김호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 김호수를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어 달 전에 이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개시원에서 하기 전에 그때 당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제가 바로 한 6년 전에, 다시 말하면 2015년도에 대장동 게이트, 정말 이재명이 설계하고 고위 법조인들, 유력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잔치를 할 때 저는 지도새도 모르게 감옥에 갔어요. 제가 2015년도에 감옥에 갈 때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되고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를 갖다가 질질 재판을 6개월까지 끈 당시의 북부지검장이 바로 김호수 전 검찰총장입니다. 김호수. 아니, 세상에 시민운동을 30여 년 동안 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온 나를 갖다가, 그것도 집이 바로 대장동 옆에 판교에 살고 있는 나를 북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억지로 가둔 거.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 보니까 이미 대장동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2018년도에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저는 이미 2015년도에 유력 법조인들과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들이 잡아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장동 게이트를 완성한 이재명을 비롯한 범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아요. 제가 1989년도 당시에 일기 신도시 당시에 분당 주민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9자 11자짜리 방 안에 보증금 20만 원에 살던 그 주거 취약계층을 노태우 정권은 선의주 후대척으로 밀어붙일 때 이것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위해서 분당 개발을 하면 분당 세입자들에게 공복임대 아파트를 먼저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군사정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90년도에 집시법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때 나를 편애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이렇죠? 여러분, 그렇죠? 1990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바로 부동산을 돈을 버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개발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쳐버리고 부동산을 돈의 가치로 전락시킨 이재명은 규탄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그러한 인권 변호사, 자칭 인권 변호사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그랬던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와서는 며칠 전에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바로 부동산이 돈을 버는 수단이다 라고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거를 자기가 안 먹어도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봤어요. 저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시장이 될 때, 경기도지사가 될 때 사안별로 잘못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됐어요. 여러분, 제가 주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번번이 구속될 때마다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요. 인권 변호사들이 사실 무료 변론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변호사 비용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재명 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그 엄청난 재판을 하면서도 재산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판 비용 누가 댄 거냐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뭉개고 있어요. 검찰이 뭉개는 게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호사 비용을 과연 누가 댄 겁니까? 검찰은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진실을 왜곡하면 국민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 퇴납 이후에 바로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이 배경에는 바로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바로 민주당이 변하고 잘못된 이러한 과정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시민의힘, 우리 모든 힘으로 검찰 개혁과 민주당이 바뀌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이번도 검찰이 뭉개고 계속 뭉개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역사의 모든 기록은 민중이 승리하고 시민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정치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 중에서 철거가 돼갖고 오갈 데 없는 계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바로 이 훌륭한 정신을 민주당과 이재명은 망각한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표가 된 송영길이는 하나같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생각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서초도. 대검찰청 앞 서초동이죠? 네. 여기가 강남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강남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현대라든지 이런 대재벌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개발 이익금을 뜯어다가 경부 고속도로를 짓고 한강 대교를 만드는데 일정 정도 비용을 썼습니다. 아니 사회 간접시설은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해야죠. 네. 그런데 왜 엉뚱하게 대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 개발이 부동산 이익을 이런 데 쓰라고 준 겁니까? 그런데 이번 대장동 KT에서 드러났듯이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이러한 발상, 군사정권의 박정희와 이재명이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래서 여러분들께 외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에 배출되어야 됩니다. 배출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 주거권은 권력이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 외면한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를 함께 가는 민주당 이제 각성해요. 저도 2007년도에 민주당 경기 도당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우리 도당의 법률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정신없이 가니까 제가 훈계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비록 그때 당을 떠나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네. 우리 민주당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증산층과 서민, 빈민을 위해서 역대 민주당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후보가 개념이 없어요. 부동산 남의 땅을 갈취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이번 대장동 KT야말로 이재명을 물러가게 하는 저 대우의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자꾸만 갑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민주당이나 바른당이나 정말 대통령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더 분발하고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섭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정의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성남은 89년도에 분당 1기 신도시가 있었고 2000년도에 판교 2기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지역은 과거 70년대 철거민들이 들어가서 만든 도시지만 신도시가 생기면서 남다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구시가지 신시가지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회화합과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대장동을 갖다가 가장 큰 지적이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당 1기 신도시 또 2000년대 2기 신도시 판교가 만들어지면 부동산으로 공익이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서 만들 수 있으면 내 돈 번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이 같은 사실을 가장 많이 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그러는데도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거를 뭉개고 있어요. 김호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정수 서울지검장, 김태훈 제4차장 우리가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같은 시민운동가도 아는 이러한 사실을 똑똑한 검찰이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이제라도 하루속히 이재명을 수사해서 소환을 해서 참고인이든 비고발인이든 조사를 해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발장을 어제 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검찰을 눈여겨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 우리 계신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 뜨고 지켜봅시다. 검찰이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여러분 힘들 내시기 바라면서 저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저희와 함께 있는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행동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변호사가 며칠 전에 사과했지만 그런 가식적인 사과보다도 조금 전에 연사로 나선 그런 분들처럼 시민에게 가하는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정말 사과한다면 대통령 후보직을 본인이 사양해야 됩니다. 물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차기라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차기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물러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놈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연대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